자, 페이지 몇 페이지? 102페이지. 자유낙하 운동. 자유낙하 운동은 좀 전에 예람이나 지호가 잘 얘기했듯이 뜻 자체가 뭐냐면 아무 방해 없이 떨어지는 물체의 운동. 이게 기본적인 뜻이야. 아무 방해 없이 떨어진다. 근데 여기서 아무 방해 없다라는 말은 가로 열고 공기의 저항이나 또는 마찰 이런 것들이 없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떨어지는 동안에 공기 없다고 치자. 공기 있으면 공기에 방해가 있단 말이야. 근데 그거 없다고 치겠다 이런 뜻이에요. 또는 다른 종류의 마찰 이런 거 없다고 치자. 그런데 떨어진대. 그러면 떨어지는 물체는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물체 왜 떨어지니? 그치. 오, 그치. 중력이라고 하는 힘을 받아서. 그게 자유낙하 운동이야. 그러니까 자유낙하 운동은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물체가 중력만 받으면서 떨어지는 물체를 자유낙하라고 얘기한다. 알겠니? 힘 작용하지 않는 게 아니라는 얘기야. 힘 작용한다는 뜻이에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하는데 얘들아, 물체가 운동하는 동안 힘을 받지 않는 물체는 어떤 운동을 하는지 아니? 오늘 추가적으로 했었잖아. 지호야, 머릿속에 하나 더 추가적으로 집어넣으라고 그랬었잖아. 그치, 오케이. 힘을 받지 않는 물체는 등속 운동을 할 수가 있어. 또는 처음부터 아예 계속 정지해 있든가, 등속 운동을 하든가 계속 처음부터 정지해 있든가. 알겠니? 힘을 받지 않는 물체는 등속 운동을 하거나 정지해 있다. 문제 많이 나오고 학생들이 많이 틀리는 문제야. 등속 운동하는 물체가 있어. 일정한 힘을 받는다? 아니야. 힘 받지 않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자유낙하 운동은 중력이라는 힘을 계속 받는데, 그래서 오늘 정리할 게 이거야. 일정한 힘을 계속 받는 물체는 어떤 운동을 할까? 점점 속력이 어떻게 돼? 빨라지든가, 아니면 그 반대도 생각할 수 있겠지. 점점 느려질 수도 있어. 두 가지 경우야. 일정한 힘을 계속 받는데 이 경우에는 두 가지로 생각을 한다. 일정하게 점점 빨라지는 운동을 할 수가 있고요. 반대로 점점 느려지는 운동을 할 수가 있다. 둘 다 일정한 힘을 받을 때 나타날 수가 있어. 얘랑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여기까지 어려운 거 없잖아. 그치? 그러면 점점 빨라지는 운동은 어떤 경우에 점점 빨라지느냐?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 대답을 해봐. 물체가 운동을 하는데 운동하는 방향으로 힘 받을 때 빨라져? 운동을 하고 있는데 운동하는 반대 방향으로 힘 받을 때 빨라져? 운동하고 있는데 그 방향으로 힘 받으면 점점 빨라진다. 그래서 점점 빨라지는 운동은 어느 경우에 일정한 힘을 계속 받느냐? 운동하고 있는 물체의 운동 방향으로 힘 작용할 때. 그러면 점점 빨라진다. 지호야, 어려운 얘기 아니지? 일상생활에서 겪는 거잖아. 그잖아? 그치? 점점 느려지는 운동. 일단 느려진다? 힘 받고 있다는 뜻이야. 등속 운동이 아니면 일단 힘 받고 있다는 뜻이에요. 알겠죠? 근데 느려진다. 어떻게 해서 느려진다? 힘이 어느 쪽으로 작용한다는 얘기야, 지호야. 이 경우에는 뭐 어려운 얘기야? 물체가 가고 있는데 점점 느려진대. 힘을 받고 있다는 얘기야. 어느 방향으로 힘을 받았다는 얘기야. 얘는 운동 방향으로 힘 받으면 빨라진대. 운동 반대 방향이야.
얘라마 정리해놔라. 어? 운동 방향의 운동 반대 방향으로 힘을 받으면 물체는 느려지게 된다라는 뜻이야. 암기하라고 해서 암기하는 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잠깐 경험했던 것들을 비추어서 생각을 해보라고요. 지호야, 네가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네가 달리고 있는 방향으로 바람이 불어줘가지고 너가 그 방향으로 힘을 계속 받고 있어. 자전거의 속력 어떻게 되겠니? 빨라지겠지. 근데 네가 가고 있는데 바람이 너 가는 반대 방향으로 나를 맞바람으로 방해하는 방향으로 힘을 받아. 그러면 자전거의 속력이 어떻게 돼? 느려지겠지. 그 얘기를 하는 거라고. 이해되셨어요? 일단은 힘 받는 물체는 뭐가 변한다? 속력이 변한다. 힘을 받는 물체는 속력이 변한다. 속력이 변한다. 빨라질 수도 있고 느려질 수도 있다. 이런 뜻이야. 여기까지는 됐죠? 그러면 자, 지금 오늘 정리하려고 하는 자유낙하 운동은 떨어지는 물체에 중력이라는 힘이 작용을 한대. 지면이 이렇게 있는데 땅이 이렇게 있는데 이 위에 물체가 이렇게 있다고 치자. 얘 물체. 얘를 가만히 여기서 놔. 그러면 얘가 뚝 떨어지게 되겠지. 그지? 이 상황이 무슨 운동이란 얘기야? 자유낙하 운동이란 뜻이야.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얘가 물체를 놓게 되면 이제 운동 방향은 이 방향이 운동 방향. 화살표로 나타냈을 때 이 방향이 운동 방향입니다. 그런데 중력이라고 하는 힘은 어느 쪽으로 작용하는 힘이야? 중력은 항상 어느 쪽으로 작용해? 중력은 항상 지구 중심 방향으로 작용해. 흔한 표현으로 지표면 아래 방향으로 작용한다라고 표현한다고. 알겠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운동 방향은 이 방향인데 중력은 어느 방향이니? 이 방향으로 중력이 작용합니다. 중력이란 지구가 물체를 당기는 힘이란 뜻이고요. 이게 중력이야. 지구가 물체를 당기는 힘. 어느 쪽으로 당긴다? 지구 중심 방향으로 당긴다. 지구 중심 방향으로. 지우야, 좀 정리 좀 해라. 지구 중심 방향이라는 얘기를요, 다른 표현 방법도 있어. 이거를 문장에서는 또 무슨 방향이라고도 표현하냐면 연직 아래 방향이라고도 표현해요. 같은 말이야. 지구 중심 방향, 연직 아래 방향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물체의 운동 방향과 중력의 방향이 지금 같은 방향이잖아. 같은 방향으로 작용하니까 물체는 점점 뭐 돼야 된다는 얘기야? 빨라져야 된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이 물체 떨어지는 걸 다중 섬광 장치로 사진을 찍으면 간격이 점점 어떻게 찍혀야 돼? 넓어지게끔 찍혀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사진을 처음에 여기 있을 때 사진을 처음에 찍었어. 그 다음에 뭐 0.1초 후에 사진 찍었더니 물체가 여기 있더래. 또다시 0.1초 후에 사진 찍었더니 여기 있더래. 또다시 0.1초 후에 사진 찍었더니 여기 있더래. 또다시 0.1초 후에 사진 찍었더니 여기 있더래. 간격이 점점 뭐 돼야 된다? 넓어지게끔 찍혀야 된다는 뜻이야. 알겠어요? 그리고 점점 빨라지는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게 된다는 뜻이야. 이해되셨어요? 이게 자유낙하에 대한 설명이에요. 알겠니? 자, 여기까지는 내용 자체가 이해하는데 어려워 안 어려워? 별로 안 어렵지. 근데 헷갈리는 얘기가 이제부터 나오게 돼. 헷갈리는 얘기가 뭐냐면 봐. 물체는 중력이라는 힘을 받고 있는데 이때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힘은 다른 두 글자로 뭐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는 줄 알아?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 두 글자로 뭐라고 그러는 줄 아니?
이걸 우리는 무게라고 얘기를 합니다. 같은 말이야. 알겠니? 여러분들 몸무게 있잖아. 그지? 지금 몸무게 있어 없어? 그게 뭔 뜻이라고? 물체의 무게랑 그 물체에 작용하는 뭐의 크기? 중력의 크기라고. 너희들의 몸무게가 또는 나의 몸무게가 또는 물체의 무게가, 무게라고 하는 개념이 바로 뭐예요? 지구가 그 물체를 당기는 힘의 크기를 무게라고 얘기를 한다고. 알겠니? 근데 물체마다 그러면 무게가 같아 달라?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겠지. 무거운 물체가 있고 가벼운 물체가 있단 말이야. 이걸 봐봐봐. 그림으로 예를 들어서 1kg의 물체가 있어. 10kg의 물체가 있어. A라는 물체가 있고 B라는 물체가 있다고 치자. 자, 여기서부터 여러분들 헷갈려한다. 봐. 내가 지금 A를 1kg이라는 단위를 썼어요. 1kg, 10kg 지금 뭘 썼는지 여러분들 대부분 물어보면 이거 뭘 썼다라고 대답을 하는 줄 아세요? 뭘 쓴 거야 이거? 이 물체에 A라는 물체에 뭘 쓴 거니? 무게라고 썼다고 당연히 대답이 나온단 말이야. 아니야. 이제부터 헷갈리는 게 그거야. 킬로그램이라고 하는 건 무게가 아니라 질량이야. 질량. A의 질량, B의 질량. 알겠어요? 질량의 단위가 킬로그램이야. 근데 왜 우리는 무게하고 질량을 혼돈하느냐? 왜 혼돈하냐면 질량이 크면 무게도 크거든. 질량이 작으면 무게도 뭐예요? 작아요. 그래서 질량과 무게를 같은 놈이라고 착각을 하게 된다는 얘기야. 우리가 생활하는 데 있어서 질량과 무게를 엄밀하게 구분할 필요는 없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별로 안 중요해. 근데 과학에서는 질량과 무게의 개념 자체가 달라. 지금 뭔 얘기를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지금 별로 가슴에 와닿지 않는 것 같은데. 그램? 질량이야. 1000g을 우리는 1kg이라고 하는 거지. 그램, 킬로그램 다 질량이야. 그러면 질량과 무게가 어떤 차이가 있느냐? 어떤 차이가 있냐면 봐. 아직까지 뭐가 차이가 있는지 잘 모르겠지. 그지? 그래 안 그래? 자, 봐. 이런 얘기야. 질량이라고 하는 그램, 킬로그램은 질량이라는 개념은 변하지 않는 값이야. 근데 무게라고 하는 이 중력은요. 무게라고 하는 이 중력은 변하는 값이야. 질량과 무게는 이런 본질적인 차이가 있어. 근데 아직까지는 이게 도대체 무슨 말하는지 잘 모르겠어. 그지? 비유를 할게. 봐. 내가 물체를 가지고 있어. 이 물체를 가지고 상상을 해봐. 달에 갔어. 달에 갔어. 그러면 지구에 있을 때 이 물체나 달에 갔을 때 이 물체나 변한 게 있어 없어? 이 물체 자체는 변했어 안 변했어? 안 변했지. 이 변하지 않는 걸 이 물체의 질량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지구에 있을 때 얘가 만약에 1kg짜리의 물체였다고 치자. 지금 1kg이라고 내가 단어를 썼잖아. 이 물체의 질량이 1kg이라는 뜻이야. 그러면 얘를 가지고 달에 갔다. 달에 갔을 때 얘 질량은 몇 킬로그램인 줄 아세요? 1kg이야. 질량은 그 물체 자체의 질량은 변하지 않는다고. 여기서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걔가 지구에 있든 달에 있든 아니면 얘를 가지고 안드로메다에 가든 아니면 무중력 상태라고 하는 우주 공간에 가든 간에 질량, 얘의 질량은 고스란히 변하지 않는 값이야. 알겠어요? 그런데 무게를 물어봤어. 내가 지구에서 얘를 들고 있는 무게 느껴지겠지? 달에 가지고 가서 똑같은 물체인데 변하지 않는 이 물체를 가지고 달에 갔을 때 무게를 들어봤어. 똑같은 무게를 느끼겠니? 좀 가벼워짐을 느끼겠니? 잘 모르나? 달에서는 물체의 무게가 변한다라는 거 잘 모르세요? 지금 몰라? 알아? 가벼워져? 무거워져? 가벼워져. 변했다는 얘기잖아. 뭐가? 무게가 변했다는 얘기야. 무게는 변하는 값이라고. 어떤 차이인지 감이 와?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예요. 달과 지구를 비교했을 때 지구, 장소가 지구라는 장소와 달이라는 장소일 때 A라는 물체의 질량과 그 A라는 물체의 무게를 구했다고 쳐봐. 지구에서 A의 질량이 예를 들어서 1kg이었어. 달에서는 몇 킬로그램일까요? 바로 나와야 돼. 몇 킬로그램일까? 1kg이야. 지구나 달에서나 질량은 변하지 않는 값이라고. 알겠니? 근데 지구에서 이 물체의 무게는 얼마니? 자, 무게 구하는 공식 이제부터 암기합니다. 지구에서는 무게를 어떻게 계산했느냐? 질량에다가 곱하기 9.8을 한다. 그게 물체의 무게야. 그게 중력이야. 그래서 1kg의 물체는요, 지구에서 무게는 얼마니? 1 곱하기 9.8에서 얼마가 나와? 9.8이 나오는 거야. 그리고 단위가 킬로그램으로 안 됩니다. 킬로그램이라는 단위는 질량의 단위라 그랬어요. 곱한 다음에 단위는 뭘로 바뀌냐? 뉴턴이라고 하는 힘의 단위로 바뀌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물체는, A라는 물체는 지구에서 질량은 1kg이고 무게는 9.8N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물체를 달에 가져왔어. 질량은 그대로 1kg이야. 근데 무게는 얼마예요? 달에서의 무게는요, 지구에서의 무게의 6분의 1이래. 가벼워진다고. 알겠어요? 지구에서 무게가 9.8N이라고 그랬지? 얘 달에 가져가게 되면 6분의 9.8N이 된다는 뜻이야. 대충 뭐 1에서 2 사이 값이 된다는 얘기가 되겠지? 이런 게 질량과 무게의 차이야. 그런데 우리는 달에 갈 경우가 거의 있어 없어?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은 그냥 어디서 계속 살고 있니? 그냥 지구에서 살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일단은 개념 자체는 이런 개념인데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은 지구이기 때문에 지구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장소니까 1kg의 물체가 있어요. 5kg의 물체가 있어요. 일단 A가 있고 B가 있어요. 질량은 각각 지금 얼마예요? 1kg이고 5kg이에요. 이렇게 대답을 하면 된다고. 알겠어요? 그런데 A의 무게는 얼마니? 또는 지구가 당기는 중력의 세기는 얼마니? 같은 말이라고 그랬어. 무게와 중력은. 이걸 물어봤어. 그러면 1이라고 대답하면 안 되는 거야. 이제부터는. 배웠으니까. 알겠어요? 지구에서 무게를 계산할 때는 질량에다가 얼마를 곱해줘야 된다고? 9.8을 곱해서 뉴턴으로 나타내는 거야. 그래서 얘는 몇 뉴턴의 무게를 가지고 있다? 9.8 뉴턴의 무게가 있다. 또는 지구는 이 물체를 얼마로 당기고 있다? 9.8 뉴턴이라는 힘으로 당기고 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야. 이해돼? 그러면 B는 질량은 5kg인데 B의 무게는 몇 뉴턴이야? 5 곱하기 9.8을 하면 되겠지? 그러면 49뉴턴이 나오게 된다. 이해됐나? 따라서 B는 무게가 49뉴턴이에요. 또는 물체를 지구가 당기는 힘이 얼마로 당기고 있어요? 49뉴턴의 힘으로 당기고 있어요.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질량과 무게가 같은 급으로 혼돈하는 이유는 이 때문이에요. 질량이 5배인 물체는 무게도 당연히 몇 배가 되는 거야? 5배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무거운 놈이 질량도 뭐한 놈이다? 많이 나가는 놈이다. 그래서 헷갈리게 된다고. 질량과 무게가 그냥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고. 뭔 얘기인지 알겠어? 자, 지나가다가 어떤 사람이 친구를 만났어. 선생님 친구를 만났는데 친구가 나한테 야 요즘에 너 좀 살이 좀 빠진 것 같다. 너 몸무게 얼마야? 이렇게 질문했단 말이야. 요즘에 야 너 살 빠진 거 운동하냐? 너 몸무게 얼마가 됐어? 나는 대답을 한단 말이야. 여러분들도 지금 머릿속에 본인들의 몸무게 물어보면 얼마라고 대답할지 딱 머릿속에 떠올랐어. 그래서 나는 나 요즘에 몸무게가 70kg이야. 좀 빠졌어. 만약에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쳐요. 대화하는 데 있어서 뭐 부족한 거 있어 없어? 없어요. 대화하는 데 부족한 거 없어. 살아가는 데 별로 차이 없다고. 하지만 오늘 배운 과학적 정의로 보자면 이거는 정확한 대답이 될 수가 없어요.
친구가 뭘 물어봤어? 너 몸무게 얼마니? 이렇게 물어봤다고. 그지? 근데 나는 지금 70kg이라고 뭐라고 대답한 거야? 뭘 대답한 거니? 질량 대답한 거야. 질량. 물론 거기서 야, 내 질량이 70kg이니까 몸무게를 전환시키면 여기다 9.8을 곱해가지고 얼마야 이렇게 하면 참 별로지. 나 다 알아먹는단 말이야. 근데 실제 몸무게는 70kg의 질량이라면 정확하게 얘기하면 곱하기 얼마 해야 된다고? 9.8. 그리고 9.8을 곱하는 순간 단위는 뉴턴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그게 나의 몸무게가 된다고. 지호 이해됐냐 안 됐냐? 네. 그래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일상 대화하는 데 있어서 질량과 무게를 구별할 이유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과학 문제를 풀 거 아니야. 시험을 보게 될 거고. 시험에서 뭐 물어봐? 저런 거 물어본다고. 질량 얼마다? 무게 얼마냐? 이런 거 물어보게 된다고. 여러분들은 그래서 문제를 풀 준비는 되어 있어야 된다고. 질량은 킬로그램 단위로 나타내는 거고 무게는 거기다 9.8을 곱해서 뉴턴 단위로 나타내야 되는 거야. 얘랑 이해됐나? 자, 그래서 질량과 무게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대략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결론은 이거예요. 질량과 무게는 개념 자체가 같은 건 아니에요. 같은 건 아니야, 그지? 같은 건 아니지만 질량과 무게는 비례 관계에 있어요. 이게 비례란 뜻이에요. 질량이 많이 나가는 물체는 무게도 무겁다는 뜻입니다. 알겠지? 그래서 무게를 계산할 때는 정리하자면 무게 계산은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한번 여기다 쓸게. 어디에다가 뭘 곱한다고? 물체의 질량에다가 킬로그램이라고 하는 질량에다가 킬로그램을 꼭 써줘야 돼. 곱하기 얼마 한다고? 9.8을 하고 단위는 전체 단위는 이 전체를 계산한 단위는 뉴턴이라는 단위로 써줘야 된다. 아시겠죠? 그게 물체의 무게다. 그리고 무게란 지구가 당기는 힘이다. 그게 무게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여기까지는 됐나? 자, 그래서 어쨌든 낙하하는 물체, 자유낙하하는 물체는 결국은 이런 거예요. 얘를 가만히 놨어. 사진을 찍었어. 사진이 이렇게 찍히게 된다는 뜻이에요. 간격이 점점 어떻게 되게끔? 넓어지게끔. 속력이 점점 어떻게 된다? 빨라진다. 그거를 그래프로 나타낼 거야. 우리가 오늘 문제 풀면서도 여러 가지 그래프가 있는데 딱 두 종류의 그래프를 언급했단 말이야. 그래프 무슨 그래프니 그러면 되뇌이라 그랬어요. X축이 시간, Y축이 이동거리 그래프냐, X축이 시간, Y축이 속력 그래프냐. 이 두 가지 그래프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알겠니? 가장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거. X축이 시간. 떨어지는데 걸리는 시간 얘가 0초, 사진 찍었을 때가 1초, 또다시 1초가 지난 2초, 여기 찍었을 때가 3초, 여기 찍었을 때가 4초였을 때 사진을 찍혔다고 치자. 알겠죠? 그러면 시간이 0에서부터 1, 2, 3, 4초가 지나는 동안에 각 순간마다 물체의 속력은 점점 어떻게 되고 있다? 빨라지고 있다. 그래프가 일정하게 빨라지고 있다. 이렇게 나와야 돼. 이게 자유낙하하는 모든 자유낙하하는 물체의 그래프야. 알겠어요? 이해돼 안 돼? 그러면 여기서 이 그래프를 무슨 그래프니 계속 물어볼 거야.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자동적으로 튀어나올 수 있는 수준이 될 때까지 계속 물어볼 거예요. 무슨 그래프야? 시간 속력 그래프 또는 속력 시간 그래프. 앞으로 계속 대답해. 알겠지? 그러면 속력 시간 그래프에서는 뭐가 중요하다고? 면적이 중요하다. 여기서 면적은 X축과 그래프가 이루고 있는 면적을 얘기를 하는 거야. 아시겠죠? 여기 면적을 얘기를 하는 거야. 여기 면적들. 그럼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면적이 중요한데 이 면적이 뭘 의미한다고? 이동거리. 이동거리. 얘 지금 자유낙하라고 그랬잖아. 그러면 이동거리랑 가로 열고 자유낙하하는 물체라는 조건에서 이동거리랑 결국은 낙하거리라는 뜻이에요. 떨어진 거리. 낙하하는 물체는 이동거리가 곧 떨어진 거리가 되겠지? 여기까지 됐어 안 됐어?
됐냐? 자, 이게 자유낙하는 이렇게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자유낙하한다. 속력시간 그래프는 무조건 저렇게 나와야 돼. 무조건. 지효 알겠니? 여기서 얘들아, 근데 봐봐. 여러분들의 합리적인 생각에 또 확 흔들어버리는 질문을 할 수가 있어. 얘가 1kg짜리의 공이었다고 치자. A. 알겠지? 옆에 5kg짜리 B를 똑같은 높이에서 얘도 떨어뜨려. 얘로 떨어뜨려. 질문한다. 1kg짜리 공이 있어. 5kg짜리 공이 있어. 얘가 크니까 좀 무겁겠지. 같은 높이에서 떨어뜨려. 그러면 개별적으로 보면 얘 점점 뭐하는 운동을 해? 빨라지는 운동을 하고 5kg짜리도 점점 뭐하는 운동을 하겠니? 빨라지는 운동을 하겠지. 자, 같은 높이에서 떨어뜨려. 누가 먼저 닿을까? 5kg짜리가 먼저 닿을 거라는 게 머릿속에 딱 생각이 든단 말이야. 얘랑 그래 안 그래? 왜 그런 생각을 하겠니? 5kg짜리가 왜 먼저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냐? 무거우니까, 그지? 질량이 크다는 얘기는 무게가 무겁다는 뜻이고, 그 얘기는 다른 얘기에서 지구가 얘를 당기는 힘이 다르다는 뜻이지. 그지? 그래서 세게 당기니까 더 빨리 떨어질 거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 자, 오늘 수업 끝난다고 하더라도, 생각에 이게 다 이렇게 결합이 된다고 하지 않더라도 그냥 일단은 암기. 같은 높이에서 1kg, 5kg 떨어뜨리잖아? 동시에 닿는다. 무겁다고 먼저 떨어지는 게 아니란 뜻이야. 알겠어요? 자, 봐. 얘 1초 후에 사진 찍으면 어디에 찍히냐? 얘 1초 후에 여기 찍힌다 그랬지. 얘도 1초 후에 여기에 찍혀. 또 1초 후에 얘 여기 찍히지? B도 여기에 찍혀. 지효야, 이상하지? 그래 안 그래? 무거운 놈이 더 빨리 떨어질 것 같이 생각되잖아. 그래 안 그래? 근데 아니야. 일단 머릿속에 암기. 자유낙하 운동은요, 무게가 무겁다고 하더라도 떨어지는 건 어떻게 떨어진다? 똑같이 떨어진다. 이게 지금 이 그래프가 1kg짜리 물체의 자유낙하 그래프였다면 5kg짜리가 떨어지는 그래프를 그려라. 5kg도 똑같이 이렇게 그려야 돼. 1kg와 5kg의 속력시간 그래프는 동일합니다. 아시겠어요? 왜 그런지는 나중에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을 때 설명을 드리는데, 일단은 결론은 그렇다는 얘기야. 봐, 이런 거예요. 실제로 나와 이 연필 지우개가 동시에 공기 저항이 없는 곳에서 같은 높이에서 떨어진다고 해봐. 내가 얘를 놓고 나도 동시에 떨어져. 누가 먼저 떨어진다고? 계속 같은 속력으로 떨어져. 물론 점점 빨라지니까. 빨라지면서. 알겠어요? 그래서 내가 이 지우개를 보게 되면 내 입장에서는 지우개가 더 먼저 떨어지거나 더 늦게 떨어지거나 하는 게 아니라 나와 같이 떨어지게 된다고. 알겠니? 그게 자유낙하야. 그래서 자유낙하에 대한 정리를 하자면, 일단은 오늘 머릿속에 빡 암기를 해야 되는 거. 질량이 크다, 무게가 크다, 팩트예요. 무게 계산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질량에다가 9.8을 곱한다 그랬지? 그러면 질량이 많이 나가면 무게도 많이 나간다는 뜻이에요. 근데 자유낙하를 시켰을 때, 같은 높이에서 떨궜을 때 무거운 놈이 먼저 떨어진다, 가벼운 놈이 먼저 떨어진다. 결론은 뭐라고? 같이 떨어진다. 꼭 알아둬. 그래서 1kg, 5kg 실제 문제에서 많이 물어봐요. 왜? 학생들이 다 실수하니까. 얘네들 떨궜어.
떨어지는 동안의 운동의 설명에 대해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골라라. 자, 1번. A와 B는 동시에 떨어진다. 맞아, 틀려? 동시에 지면에 닿는다. 맞아, 틀려? 맞아요. 2번. A와 B에 작용하는 중력의 세기는 같다. 맞아, 틀려? 틀려요. 중력의 세기는 달라요. 얘 중력 계산할 수 있잖아. 1 곱하기 얼마 하면 된다고? 9.8. 얘 중력 얼마 곱하기 9.8이야? 5 곱하기 9.8. 그러면 얘가 중력이 세다는 얘기야. 3번. 지구가 물체를 잡아당기는 힘은 A와 B에 작용하는 잡아당기는 힘의 크기는 같다. 맞아, 틀려? 달라요. 지금 그 얘기는 무게가 같냐라는 것을 달리 표현했던 그 차이뿐이 없어요. 무게 같아, 달라? 다르잖아. 이해됐니? 4번. A와 B는 점점 빨라지는 운동을 한다. 맞아, 틀려? 맞아요. 여기까지는 이해돼? 근데 지금 설명한 건 싹 다 이상적으로 공기 저항도 없고 마찰이 없을 때의 운동에 대해서 설명을 한 거예요. 실제 공기 저항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니? 무거운 게 먼저 떨어져요. 보통은 무거운 게 먼저 떨어지게 돼. 공기 저항이 있을 때. 그러니까 지금 설명한 거를 여러분들이 반박한답시고 이런 걸 반박할 수도 있잖아. 봐봐. 지우개가 있어. 종이 한 장이 있어. 같은 높이에서 떨어뜨려. 같은 높이에서 떨어뜨려. 누가 먼저 떨어져? 지우개. 실제로 지우개가 먼저 떨어지잖아. 그치? 근데 자유낙하일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 무거운 놈, 가벼운 놈 떨어뜨리면 어떻게 떨어진다고? 동시에 떨어져. 근데 일상생활에서는 선생님 지우개가 먼저 떨어지는데요? 왜 그렇다고? 공기저항이 있기 때문에. 공기저항이 없을 때에 대한 설명을 한 거라고. 아시겠어요? 자, 자연낙하에 대한 설명은 일단은 여기까지 정리를 하도록 할 거고요. 숙제 페이지 111페이지까지 숙제 지워. 알겠지?